인터넷 게시판 중에 유명한 사이트죠. 이제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나온 실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피해 보지 않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임대인이었는 모양입니다. 뭐 주택을 하나 이제 임대해 주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도 맺었다고 해요. 그러고 다 그렇나 보다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의 계좌로 올해 3월 말에 550만 원이 입금이 되고 또 며칠 있다가 4월 초에 9,900만 원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월세 계약을 했답니다. 뭐 1월, 2월쯤에 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 자녀가 나한테 돈 보내줄 걸 잘못 보냈으니까 임대인 당신 계좌로 550, 9,900 나눠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해 촉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입금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왜 본인한테 보내주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받아가든가 아니면 은행에다 요즘 오송금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구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당신이 받아가려고 해요? 라고 하니까 이 임차인이 말을 하는 게 계속 뭐 짜증을 내고 내가 다른데 계약을 뭐 2천 몇백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계약 깨지게 생겼으니까 협박하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오송금 반환 신청, 그러니까 잘못 보낸 돈 반환하는 것도 은행에서 못 해주니까 은행에서 말하기를 직접 그 받은 사람 이제 임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받아가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은행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 분의 추측을 한 거예요. 이제 뭐 탈세, 뭐 자금 세탁, 뭐 내 통장을 거쳐서 돈이 다른데 가나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그러다가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보다가 이게 대출 사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전세 대출 계약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뭐 이제 비대면으로 송부하기만 하면 은행에서 확인하고 맞으면은 그 돈을 갖다가 임대인에게 입금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금액이 비슷했다고 해요.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이러 해가지고 내 명의가 도용돼서 전세 서류가 가짜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대출이 은행에서 실행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수사 좀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관이 되게 귀찮아하면서 이제 실제 돈 보낸 사람이 진짜 잘못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반환 신청해서 받아가는 거 한번 기다려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2 전화하고 더 큰 도시 경찰청도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이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세입자가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남편분이랑 같이 와셨다고 해요. 근데 그 남편분이 막 어깨도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 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제보를 하신 이 피해자의 통장을 거친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도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해달라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하면서 이제 읽어보니까 아마도 뱅크로 입금이 된 것 같고 세입자 아드님이 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게 아닐까요? 라고 한 겁니다. 이제 1억 1,000만 원짜리 전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5% 계약금이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550을 넣었을 거고 그리고 그 이체한 내역과 그 전세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가지고 은행에서 90%까지 대출이 되니까 1억 450만 원 90% 하면 얼추 9,900이 되니까 입금한 게 아닐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고 이제 확정일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 받아야지만 대출이 되는 거니까 위조한 전세 계약서로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걸 겁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하니까 이분이 확신을 한 거죠. 이제 확신을 하면서 이제 이거 확정일자 확인하러 동사무소 가니까 아까 말한 그 세입자랑 계약을 했지 그 세입자의 아들과는 계약한 적이 없는데 그 세입자의 아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걸로 주민등록이 돼가지고 확정일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제 누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지 맘대로 왜 내 집에 사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니까 경찰서가 맞네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고소하세요 해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이 지금 제보자분 이제 임대인이 피해를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550, 9,900 내 돈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온 거고
그 돈 빼줬으면은 뭐 뭔가 문제가 됐는데 빼준 것도 아니고 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피해 봤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아드님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 전세 계약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 도장도 적혀 있겠죠. 실제 이분이 확정일자 그 확인하러 동사무소 갔더니 계약서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전세 계약서 쓴 적이 없는데 내 이름도 적혀 있고 내 도장도 적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적으로 이제 발생된 문서를 위조한 거고 아들과 그다음에 세입자 같이 이제 공모했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되겠죠.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 그걸 은행에 냈으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죄, 동행사죄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범행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직 피해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분이 그냥 순진하게 세입자의 말을 듣고 돈을 빼줬다고 한다면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행한 은행이 뱅크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9,900만 원을 대출받은 은행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전세 계약서 때문에 돈이 나갔잖아요. 그게 사기죄거든요. 그 사기죄는 당연히 뭐 세입자와 아들이 했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될 거고 이 임대인은요. 알고도 했다 그러면 이제 사기죄 공범,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돈을 빼가지고 주는 거죠. 물론 나는 처음부터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빼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세입자가 주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줬다라고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겠죠. 수사를 해가지고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혐의 나오거나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겠지만 이게 일단은 돈이 나가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사기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우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요즘 많이 그죠. 이제 뭐 보이스피싱 이래가지고 이제 계좌로 해가지고 제3자 돈이 들어왔는데 돈 잘못 보냈어요. 빼주세요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제 진짜 피해자가 은행에다 신고를 하면 계좌가 동결돼 버리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중에 내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인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몇 억이 들어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빼줬다고 해가지고 그 계좌 전체가 동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돈을 쓰지 못하는 압류가 돼버리는 사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피해자는 명확하고요. 사기죄 같은 경우도 사기의 미수의 이제 피해자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빼주는 피해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 이제 이 전세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상 보증금은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예를 들어서 2년 딱 끝났을 때 보증금 안 빼주면 임대인한테 보증금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요. 이 전세 계약서 당신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 있으니까 왜 보증금 안 빼주냐? 그러면 내가 보증금 빼줬으니까 일반 재산에다가 압력했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뭐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피해를 입기 아주 쉽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제3자가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빼줘야 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받는 사람과 넣은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줄 때도 그 받는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보통 이제 통장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과 통장 사본 그 앞면을 확인해가지고 신분증까지 확인하면 더 좋죠, 이제. 정 모르겠으면 그냥 놔두세요. 억울하면은 답답한 사람이 자기가 은행에 얘기를 하든 뭐 부당이든 반환 청구를 하든 뭐든 받아가는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